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식재 및 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4시간을 수업하기로 제가 받고 왔는데요. 실습이 보니까 실내 수업이 1시간이고 외부에서 3시간을 하는데 외부에서 수업하는 걸 별로 좋아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 대다수가 이게 뭐 취미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간단한 걸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경수목의 분류는 나무 키에 따라서 교목, 관목, 만경목이라고 보통 세분합니다. 교목은 일반적으로 높이가 4m 정도 이상 크는 걸 교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나무들, 소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걸 되게 교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4m 이하의 나무를 보통 대표적으로 철쭉, 무궁화, 회양목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키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뭐 지똥나무 같은 경우가 열대지방에서는 보통 한 10m씩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보통 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만경목이라고 얘기하고 덕물성식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침엽수, 화렵수, 낙엽 침엽수, 상록 침엽수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침엽수는 바늘 모양 뾰족뾰족한 잎을 가진 거를 침엽수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 소나무, 잣나무, 뭐 향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보통 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를 침엽수라고 얘기하는데 낙엽 침엽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낙엽 상록수도 있습니다. 낙엽 침엽수도 있고 낙엽 참록수도 있고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렵수는 입이 넓적넓적한 거를 보통 화렵수라고 합니다. 프라타나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프라타나스 뭐 이런 나무를 보통 화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렵수는 낙엽 화렵수가 많습니다. 또 상록 화렵수가 또 있습니다. 상록 화렵수는 어떤 거냐면 사철나무 뭐 이런 것도 겨울철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록 화렵수라고 얘기합니다. 낙엽 유무에 따라서 지면 낙엽수 붙어 있으면 상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낙엽수이지만 그 침엽 낙엽수라고 얘기하는 이 메타세콰이아나 나고송 같은 경우는 침엽수이면서 잎이 떨어집니다. 그게 보통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집니다. H라고 하는 부분이 지상부부터 여기까지 키를 H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H 5.0에 곱하기 W는 수간 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뭐 2.0. 또 곱하기 여기다가 근원직경이 있습니다. 근원직경이 뭐 20. 근원직경은 지금 요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B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20. H 5.0에 곱하기 그냥 바로 B2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나무 가격이 달라집니다. 보통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직경에 따라서 농장에서 농장 주인들이 나무를 팔 때요 6cm하고 8cm하고 가격 차이가 보통 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흙을 봉고치 이렇게 쌓아가지고 자꾸 아래쪽을 막 치웁니다. 억지로. 그래서 그 나무는 실제로 6cm짜리가 아닌데 한 4cm뿐이 안 되는데 그걸 6cm짜리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재는, 이 규격을 재는 뭐 방법인데 이 재는 게 정확히 명쾌하게 어디 재라고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지표면 뭐 여기다 재라고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나 맨날 그것 때문에 분쟁입니다. 농민들은 가급적 아래쪽 재려고 그러고요. 물건 사시는 분은 자꾸 위를 재려고 그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B로 쓰이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B로 쓰이는 나무는 보통 그 은행나무, 벚나무 같은 경우 흉고직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흉고직경이 뭐냐면 지상부에서부터 지표면부터 1.2m 높이를 B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슴 높이입니다. 근데 요걸 표기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H5.0이라고 그랬죠. H5.0은 메다입니다. 메다. 5m. 그러니까 5m 되는, 여기 만약에 이제 이게 소나무라고 얘기하면요. 키가 5.0, 키가 5m고요. 폭이 2.0m.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센치 단위입니다. 20cm입니다. 표시를 이런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B도 있고 R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요? B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은행나무, 그리고 프라타나스도 그렇게 씁니다. 프라타나스가 버즘나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또 왕벚나무도 B로 표기합니다. 왕벚나무도.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근원직경을 표기하는 나무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그런 나무 행태에 따라서 근원직경을 표기하기도 하고 B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고는 지상부부터 높이를 수고라고 얘기하고요. 수간폭은 여기 면서 요쪽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W라고 수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숲이는 줄기를 얘기하고 수간은 줄기를 얘기하고 숲이는 줄기 표면을 얘기합니다. 흉고 직경은 지표면에서 1.2m 지점을 보통 여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원 직경은 뿌리 분 크기에 보통 뿌리 분 위인데요. R이라고 표시합니다. R도 센치 단위입니다. 지하고는 줄기 맨 밑까지에서 지상부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지하고를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지하고 2.0에 이런 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전거 타고 다니나 보행자가 다니실 때 가재에 걸려서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2m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와 가지 모양입니다. 보통 축근, 주근, 세근 여러 가지 개척근이 막 있는데요. 요 표토 30cm 미만에 있는 나무들이 세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영양 섭취를 거의 다 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이따 분뜨기 할 때 그 방법 때문에 약간 보여드리고 그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재 및 관수인데요. 식재를 하려면 일단 나무를 캐와야 되는데 그걸 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식. 이식은 대형목의 경우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은 나무 위주로 이식하는 게 좋습니다. 큰 나무들은 이식을 해도 잘 안 삽니다. 그리고 적은 나무들은 잘 살고요. 가급적이면 작은 나무를 이식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 이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품질과 규격이 좋은 나무를 이식을 해야죠.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를 보는 방법인데요. 성숙한 잎의 색깔을 짙은 녹색을 가진 나무.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혈색이 좋은 사람이라고 비교하면 맞습니다. 나무도 봐서 혈색이 좋고 때깔이 좋은 나무가 잘 살고 건강합니다. 잎의 크기는 촘촘히 달려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줄기 생장량은 1년에 최소 30cm 가량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라질 못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저희가 보다 잘 안 자라는 나무로 알고 계시죠? 근데 소나무가 보통 1년에 2m, 3m씩 자랍니다. 근데 그건 토질의 상태에 다르고요. 강원도 소나무는 잎이 작고 성장이 잘 안 됩니다. 해풍을 맞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경수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 당진이나 이쪽 소나무를 가서 보면요. 생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잎도 크게 엄청 큽니다. 그 정도로 토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기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숲에는 밝은 색을 띠며 금이 가거나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건강한 나무 갖고 와야 되죠. 상처 나거나 벌레 먹은 나무를 안 갖고 오는 게 좋죠. 겨울철에는 동화가 가지마다 뚜렷하게 크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요. 오늘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나무가 보통 꽃을 피거나 잎이 나오려면 눈이 뚜렷하게 다 있습니다. 보통 사과나무나 이런 살구나무 같은 경우가요. 작년도에 이미 눈 맺을 때 과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물 가서 보면은 이게 열매 맺거나 이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마다 뚜렷하게 크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간과 수간의 모양. 한 개 줄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경수는 꼭 한 개 줄기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로수의 경우 아까 제가 지하구 2m라고 말씀드렸죠. 지하구가 바닥부터 맨 아래까지 높이를 지하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가로수로 많이 생기는 나무들이요. 느티나무, 무슨 나무죠? 은행나무, 거짓나무들이 다들 되게 고두면서 지하구가 높은 나무들을 보통 심습니다. 골격지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네 방향으로 균형 있게 잡혀 있는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로 얘기하면 균형 있는 나무를 얘기하죠. 보통 우리 시골 가다가 혹시 농장 갖고 계신 분들 그 묘목 장사하시는 분들이 단풍나무 하나 심으면 내가 5년 뒤에 10배 이상 받아줄게라고 얘기하는 소리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농장 꾸밀 때 그 문제가 저희가 이천에다가 농장을 꾸밀 때요. 10,000평에다 느티나무 10,000줄 심었습니다. 그럼 한 평당 한 줄 심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띄어 심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 3년 자라고 났는데 나무가 밀식이 돼갖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뽑아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을 다 잘라버리든가. 그래서 5년을 길렀는데 저희도 이제 낙가마라고 보통 중간 상인을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 농장 나무가 많으니까 팔려고 내놨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가려고, 좀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300만 원뿐이 안 준답니다. 10,000평에 심은 나무를. 가다 심은 나무 1년 도지하고 묘목값만 해도 벌써 몇천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장 꾸미고 시골에 나무 심어놓고요. 관리 안 하면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나무들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교목들이 특히 없습니다. 벚나무 같은 게 고시가가 막 20만 원이면 실제로 2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 정보공사, 발조공사에서 20만 원 이상 주질 않습니다. 적자입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키우면요. 한 6cm, 8cm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나무가 지금 보통 한 15만 원 간다고 치면 묘목값 하나에 1,000원도 안 갑니다. 충분히 10배 이상 남죠. 근데 밭에 가서 보면은 쓸만한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농장 같은 데 왜 여기저기 나무 많이 있죠. 저희 지나가면서 보면 저게 느티나무다, 저게 메타세카야다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 되게 가보면 다 밀집돼 있어가지고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팔아달라고 의뢰 오는 나무들 되게 지인들 소개로 가지 않습니까? 농장에 가면 다 그런 경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느티나무 목대는 이렇게 굵습니다. 그럼 뿌리가 막 있죠. 그러면 거기다 다른 농작물을 심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뿌리를 다 캐내야 되죠. 그게 오히려 돈을 받아야 그러니까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10,000평에다 나무 10,000줄 심어가지고요. 5년 뒤에 그거를 전량을 갖다가 신구대학 식물원에 지금 조성하기 전입니다. 그 산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원에 그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큰 나무들은 30cm 넘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심었냐면요. 지금 이제 이식 시기가 나올 거지만 이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작업비가 10,000줄을 작업해서 옮겨가려면 그 생긴 크기가 그런 직경이 보통 10cm부터 작은 거는 4cm, 3cm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른봄 2월 달에 가가지고요. 장비 갖고 그냥 뽑았습니다. 막. 뽑아가지고 뿌리를 다 자르고 2m 높이에서 다 잘라가지고 그냥 산에다 심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다 살았습니다. 지금이 식재 시기가 나무를 그냥 거꾸로 꽂아놔도 산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식하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천평에다가는 얼마구를 심을 이렇게 적정한 거예요?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초기에는 밀식을 하고요. 나중에는 띄엄띄엄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나무들이 밀식이 안 되면 키가 안 자랍니다. 키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띄어 심어야 됩니다. 그럼 초기부터 주변에 경쟁자가 없으면 얘가 옆으로 성장만 합니다. 위로 안 크고. 그래서 처음에 밀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나무가 아까우니까 저는 차라리 밀식을 한 나무를 중간을 갖다 잘라버릴 것 같아요. 캐온기는 이식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한 나무라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키우려고 하니까 다 못 쓰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사진 그 시골에 가면 그 시계금 농민들이 아니지만 시골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이 묘목 막 심어놓죠. 그런 나무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어느 저 같이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주목나무를 팔아달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나무가 다 밀식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주목나무가 조경수로서 가장 그래도 높게 치이고 비쌌습니다. 요즘에는 엄청 쌉니다. 예, 요즘에 거의 뭐 그냥 버립니다, 버려요. 근데 그 나무를 팔아달라고 가서 보는데 주인한테 얘기를 못 해요. 한 7년을 키웠는데 그 10,000원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도둑놈 소리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제가 그 정원 관리도 저희가 원래 처음에 정원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경회사를 좀 크게 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정원부터 했습니다. 정원 일하러 가는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 그러면 아침에 10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3시면 퇴근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는 차가 없어서 목도 방망이 삽을 손에 들고 산까지 가서 일을 하고 나오니까 나올 때 차가 없죠. 들어갈 때 교통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일을 끝나면 주인이 돈을 안 준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기술자인 거를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가면은 밖에 나가면 한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지를 하는데 자기 품값을 많이 달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자기만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물론 기술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나무를 팔거나 이사 가고 그러면 그 나무를 팔든가 뭐 캐 옮기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 가는데 나무값이나 이식비나 같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요? 나무를 한 줄 캐도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값은 없는 겁니다, 거의. 그 나무를 갖다 놓고 한 번 이제 과천 그 넘어오는 그게 집인데요. 모가 나무인데 30cm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수영이 너무 좋습니다. 모가 엄청 큽니다. 근데 또 그분도 미신을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가 지붕 그 대들보보다 높으면 그게 눌려갖고 잘 안 된답니다. 자손들이. 그래서 그 나무를 저한테 사가라고 해서 지인을 통해서 왔어요. 또 가서 사러 갔는데 저는 100만 원도 못 준다 그랬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가는 나무인데 실제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제가 100만 원도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집인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비가 인력으로 해야 되고요. 그 나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한 100톤 크레인이나 이런 대형 크레인을 대야 돼요.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지금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장에 심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캐 옮기는 비용만 저는 아무리 안 봐도 한 3,400만 원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장에 갔다가 냅두면 이제 또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또 농장에서 와서 또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한테 팔면 또 그 집 갖다 심어줘야 되죠. 그럼 또 한 300만 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죽으면 그 하자는 또 누가 줘야 되냐?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 원짜리 나무가 더 되는 거죠. 1,000만 원 받고도 저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인을 소개로다가 가서 나무를 사달라고 그러니 저를 도둑놈은 당연히 보죠. 저 새끼는 1,000만 원짜리 나무인데 난 100만 원도 안 준다 그러니 도둑놈이죠. 옛날 TV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 포항에 있는 소나무, 그러니까 정원수로서 포항 소나무가 최고 쳐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해풍을 맞아갖고 입이 작습니다. 그리고 수피가 철갑을 두른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인지 아세요? 껍질이 두툼한 소나무입니다. 포항 소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키가 낮으면서 막 구불둥구하게 생긴 소나무입니다. 와서 9시 뉴스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조경업자들이 저거 서울 가면 몇백만 원 받는 나무인데 몰래 훔쳐간다는 거죠. 훔쳐가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산에 있는 나무를 사면요. 센치당 얘기합니다. 센치당 1,000원, 2,000원. 그럼 10cm, 아까 근원직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원직경 10cm면 10,000원에 사는 겁니다. 실제로 10,000원 사가지고 서울까지 한번 오는 거 우리 한번 시연해 보자고요. 산에 가면은 길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 없죠. 길 내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럼 장비 하나 가지고 가서 나무 한 줄 캐갖고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줄 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나무를 운반하는 차에다 실어서 또 나무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출애라 밖으로 막 삐져나오고 뒤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고속도로에서 안 받아줍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밤 새워서 국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잡히면 검문소 잡히면 벌금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까지 올라왔죠. 나무가. 그럼 우리 농장에 가서 바로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산에는 좋은 나무들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갖다 놓고 전지전정하고 관리해야지만이 그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장에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 농장까지 오죠. 어떤 경우는 오다가 전선을 끊어 먹습니다. 동네 통과해서 나오다 보면 전선만 끊어 먹을 거 아닙니다. 옛날에 88 올림픽 때는 저는 그때 조경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헬기로다 나무를 공수하고 출애라로다가 경찰이 양쪽 한보해가지고 2차선 도로를 다 막습니다. 폭이 넓으니까요. 그 나무를 갖다 막 심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가능했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5돈짜리 나무에다 트럭에 나무 실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나무를 갖고 오라 해서 실습 나무를 제가 갖고 오는 중이라서 전화를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그걸 알아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카메라 돌아가지. 난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좀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그런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 환경이 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지금 하는데 소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소나무가 그래 우여곡절 끝에 우리 농장에 와서 심기죠. 그러면 소나무를 이렇게 봉긋봉긋하게 심어놓는 거 보셨죠?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 다 봉긋봉긋하게 심어놓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통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다 이 내용에 다 있는 겁니다. 통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잘 살아요, 보통. 근데 이런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공원에 심는 나무들이 죽는 나무는 많이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토목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조경이 살아있다는 생각,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짓다 쓰레기 막 집어넣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스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나무가 생장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파트 지면서 거기다 세멘트 쓰레기 다 집어넣고 흙만 위에 살짝 채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자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하자 때문에 10년 전 하자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회사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 전체 하자가 10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 지금 청구 들어오니까 10년 전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수목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요. 잠깐 관리 안 하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런 나무 농장에 갔다가 전지전정해갖고 5년, 3년 키우면 그거 500만 원, 1000만 원 더 받습니다. 원지동에 우리 농장 근처가 원지동에 있는데요. 거기 용틀이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요. 근데 그 하나에 1억입니다. 1억. 근데 모 대학 총장이 와서 살려고 그러다가 총장 사모님이 가정집에 심으려고 살려고 그러다가 6천만 원까지 협상하다가 결국 협상이 안 되고 거기 그 자리에 있는데요. 나무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는 얘기가 나 같으면 6천만 원 주고 팔겠어. 근데 안 판답니다. 자기 자존심도 있고 또 그거 죽으면 또 하자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소나무 산에서 뭐 이렇게 싸게 사갖고 와서 저희 도둑놈 진짜 아닙니다. 지금도 왜 그 장송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요즘에 제일 인기고 많이 신깁니다. 지난번 어디 행사에 갔더니 산림조합에서 금강송을 한 주씩 나눠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금강송이 뭡니까? 금강송이라고는 없습니다. 지역에 춘향면 거기 그 동네 가면 그게 이제 그 궁궐 짓고 그럴 때 쓰인다고 해서 그걸 금강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나눠주는 심목일 행사를 나눠주는데 그걸 나눠주면서 금강송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황금소나무고요. 그건 저 돌연변이고요. 금강송이라고 주는 거는 그게 뭐예요? 아니, 소나무를 그냥 금강송이라고 칭한 거죠. 금강송이라고 나도 사다 심었는데 예. 그거 좀 다르던데요? 소나무는 주는 소나무인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 제가 사실 분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분 들어가면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금강소나무라고 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무가 토질, 아까 제가 설명드린 토질이나 이런 기후에 따라서 잎이 짧고 길고 한번 유심히 보세요. 철갑을 들은 소나무들이 잎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 당진이나 저 토질 좋은 쪽으로 가면 잎이 이렇게 길입니다. 뭐 20cm 정도까지 나는 거 있어요. 원래 분재하시는 분들이요, 나무를요, 막 뽑습니다, 봄에. 잎을 작게 만들려고. 아무래도 가치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분재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분재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그 어릴 적부터 길러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없죠. 그럼 분재가 어디서 나온 거죠? 다 산에서 몰래 불법 굴채운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작물이죠, 작물. 따지고 나면 작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 개발되고 뭐 이러면 허가 나서 캐 갖고 나오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나무를 막 비틀지 않습니까요? 고창을 갔는데요. 소나무를 막 꺾습니다. 나무를 꺾어요. 진짜로 꺾으면 이게 막 꺾이지 않습니까요? 소나무는 꺾어도 잘 삽니다. 나무에 따라 다른데요. 니트나무 같은 건 꺾으면 죽습니다.
소나무는 그 목실 부분이 좀 다른 나무하고 달라요. 그래서 꺾어도 삽니다. 그래서 2번, 3번 꺾어놓고서는 노인네가 뭐라 하냐면 툭수먹이랍니다. 막 이렇게 꺾으면, 아니, 다니면서 분재 같은 경우가 막 꺾여 있죠. 꺾여 있는 게 사람이 어릴 적에 밟거나 차가 밟아서 나무가 그렇게 자란 겁니다. 기형적으로 자란 겁니다. 정상적인 소나무는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고든 소나무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어릴 적에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나무를 다 캐가지고 일본은 다 좋은 목재는 다 캐가고요. 강원도는 길이 안 좋아서 못 캐간 겁니다. 못 베간 겁니다.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나무 있는 소나무들이 다 꾸불꾸불한 소나무랍니다. 아, 너무 딴 데 많이 갔다 왔는데요. 이식의 시기인데요. 이식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고요. 지금부터 더 좋은 시기는 2월달, 3월달입니다. 가을에 이식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을에 잘못 심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동해를 받습니다. 철쭉 가을에 혹시 잘못 갖다 올려다 심으시면 다 죽습니다. 그게 왜 죽냐면 동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동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동해가 아니라 건조의 피해입니다.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이른 봄에 물을 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건조 피해, 동해 피해 두 가지가 오는 거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이 옥구공원에다가요, 여기서 발주한 공사를 따가지고 무궁화 나무를 만주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요. 근데 만주 한 7,000주를 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봄에 저희는 이제 여기가 바닷가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 걸 예상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와서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장마철에 잎 다 나올 거라고. 장마철에 잎 다 나왔습니다. 한 1,000주 정도는 하자는 하긴 했는데 많이 안 했습니다. 봄에, 가을에 이식한 거는 봄에 물을 많이 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건조 피해, 동해 피해로 죽습니다. 특히 여기는 해안가에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나무가 흔들려서 공국이 생겨갖고도 죽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무궁화 한 주에요. 공시가 1,700원이었는데 제가 2,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50cm 간격으로 심어요. 옥구공원에 지금도 그 나무 있습니다. 50cm 간격으로 무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군식으로 하면 서로 지탱하니까 잘 삽니다. 근데 그 한 1.5m짜리 묘목을 지지목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어놓고 냅뒀더니 바람이 타가지고 다 흔들려가지고 봄에 와서 물을 줘서 그나마 살린 거죠. 봄에 이식할 때, 나무 심을 때 조심해야 될 게요. 감나무가 지금 싹이 안 나와요. 지금 막 나오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싹이 늦게 나옵니다. 그죠? 대추나무도 늦게 나오죠. 봄에 3월 달에 가가지고 감나무 사다가 정원에 심으면 잘못하면 다 죽은 나무 심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나무는 수피가 두꺼워가지고 잘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무 껍질을 까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가셔야지. 저희도 실제로 제가 맨날 나무를 심는 사람이지만 감나무 10주를 어느 집에다 심어줬는데 10주가 다 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나무 쪽쪽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 들고 저는 간 거예요. 감나무가 또 분이 잘 안 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분이 잘 안 됩니다. 원래 다시 올라왔네. 이식 시기가요. 우리 식목일이 4월 5일인데 4월 5일은 그 여기 기후를 본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기후를 보고 4월 5일 식목일을 정한 거고요. 보통 4월 5일 정도 되면 수액이 막 이동을 해가지고 잎이 막 나옵니다. 지금 잎 나온 나무 그냥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배틀어집니다. 다 따버리고 새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2월달, 3월달 이식이 가장 적기라고 했는데 2월달, 3월달, 올 2월달에요. 그늘진 데 가면 땅이 다 얼어 있습니다. 나무를 캘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월달 한 달 이식이 좋고 나머지 이식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7, 8월도 나무 다 심습니다. 옛날 관공서 7, 8월에 이식 부적기라 해서 공사 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거죠. 이식 처리 별도로 없고 가급적이면 2, 3월 달에 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식 활착률이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잎이
나면 이제 이식 곤란 시기가 되면 오히려 이제 증산 억제 작용을 하는 거죠. 뿌리가 잘렸으니까 위에 가지도 그만큼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선배님도 또 말씀드리면 나무 이파리를 전지가위로 다 자르고 있습니다. 3분의 1만 나무 잎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요만큼을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요만큼만 남겨놓습니다. 이파리를요. 증산을 억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비싼데 저렇게 하면 굶어 죽으냐? 지금은 다리가 훑어버립니다. 제가 7, 8월 때 느티나무, 단풍나무를 한 100여 주를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하면서 심었는데 이파리를 다 훑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되니까 새순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어머 재밌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특히 20 부적게 심는 나무는 증산 억제작용 뿌려주는, 약 뿌려주는 것보다는 이파리를 완전히 다 훑어주고 전지전정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아끼는 사람일수록 전지전정을 더 많이 합니다. 아까워서 못 자르면요. 얘도 죽고 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전지를 해야지만이 잘 삽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이 이미 다 잘려 있기 때문에 뿌리가 다 잘렸지 않습니까? 나무 캐 옮기는 거니까. 그거만큼 위에도 똑같이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수목 전지까지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목 전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조교회사는 보통 막 잘라버립니다. 2인분들이 눈을 보고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근데 과수 전지하시는 분들 보면 과수 정말 막 예술같이 키우죠. 사과 과일을 맺으려면요. 이파리가 한 30개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꽃 많이 피죠. 그럼 꽃을 땁니다. 꽃 몇 개만 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냅두면 과일이 요만하게 열리는데 다 따버리고 한두 개 키우면은 과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걸 전지하는 효과로 이미 꽃눈을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은 나무 과일이 적게 열리지 않습니까? 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년 해거리 하죠. 해거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고 하는 이유가 그걸 해거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해 많이 열린 거를 따줘야 되는데 그냥 냅두니까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적게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나무 따고 그럴 때 가지 꺾어서 따지 않습니까요? 네, 참 그래. 감나무는 1년 생에서 가지가 나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가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전지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그냥 조경회사는 그 관계없이 막 하죠. 가급적이면 사실은 그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경회사는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나무를 심고 하다 보니까 막 대충 자르는 거죠. 사실은 눈을 다 보고 다 가지를 잘라주면 나무가 그 아까 정원 전지하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나무 잎도 다 들어가면 다 땁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요. 굵은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지를 뚝뚝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신군도약 농장 가신다고 아까 신고를 간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사무실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전 농장이 향나무였습니다. 다른 나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향나무가 30년, 40년 키운 나무가 주당 지금 15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도 안 갑니다. 근데 향나무 하나 전지하는데 옛날 인건비 쌌죠. 한 주 전지하는데 1년에 10,000원씩만 보자고요. 10년 키웠으면 10만 원 아닙니까요? 그냥 너무 이게 쉽게 생각해도. 근데 그 나무를 지금 10만 원, 20만 원 준다니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지를 안 합니다, 지금은. 논현동이나 이쪽 가면 왜 향나무, 원래 조경수로서 대표하는 게 향나무였습니다. 옛날에는. 가이스카 뭐 이런 게 고급 주택의 정원수였고요. 지금은 이제 소나무는 많이 바뀌었죠. 수종에 따른 이식 성공률의 차이입니다. 이거 저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높다는 건 잘 되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은행나무, 야자나무 같은 거 이게 침이 없습니다. 이게 비교적 잘 됩니다. 은행나무는 제가 상계동에 그 몇 년도야 그때 그 아파트 매립되고 거기도 쓰레기 장을 매립해 갖고 진 게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요. 은행나무가 2년 동안 잎이 안 깨고 있습니다. 그걸 휴면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서 눈을 보면 눈이 있습니다. 따보면 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자를 안 하고 계속 버텼는데요. 나중에 잎이 나오는데 쬐만하게 나오다가 3년 정도 되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토양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토양에서 가스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무가 제대로 못 산 거죠. 근데 하여튼 은행나무가 이식이 아주 비교적 잘 되는 나무고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보통 다 잘 되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경수로 쓰여지는 나무들이 대다수입니다. 단풍나무, 매화, 명자, 무화. 요즘에 느트나무 좀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느트나무 그냥 심으면 거의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병 때문에 엄청 죽습니다. 혹시 다니시다가 느트나무에서 물 질질 흐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방제를 미리 합니다. 수간조사 나가지고 그 좀이 나무에 들어가면요, 나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소나무 좀이 들어가도 무조건 죽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파고 들어간 근육이 보여요. 벌레가 천공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보이면 그거를 따라서 들어가면 그 안에 벌레가 즙을 빨아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일일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방제를 하냐면 그 부직포라고 있죠. 칭칭 감습니다. 농약을 흠뻑 물질이 줄줄줄 막 흘러나올 정도 맹독성 농약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랩으로 칭칭 감습니다. 그게 훈중하는 방법입니다. 훈중. 이 목질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벌레이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비교적 그래도 된다는 나무들이죠. 가뭄비, 낙엽송, 나구송, 잣나무, 전나무, 주목. 뭐 이런 나무들은 보통 잘 돼요. 향나무 혹시 어릴 적, 그러니까 조경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 이식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향나무가 서 있으면 여기다 동서남북을 써가지고요. 그걸 캐옮기는 걸 봤습니다. 형이 옮기는데, 저희 형님이죠. 옮기는데 그렇게 캐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하면서 그때 왜 그랬는지 그게 기억이 납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나무를 캐갖고 옮겨가면 환경이 바뀌죠. 남쪽, 북쪽에 있던 나무가 확 돌려갖고 이게 바뀌어버리면 환경 적응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서 옮겨서 심습니다. 뭐 모양 보고 소나무 막 틀어 심고, 뭐 누워있는 소나무 세워 심고 막 이런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는 별로 이식하는 도움이 잘 안 되는, 좀 안 좋은 거죠. 죽지는 않는데 환경 적응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개수나무, 마가목, 벚나무, 칠엽수 이런 경우가 보통 비교적 그래도 잘 되는 나무, 그리고 좀 안 되는 나무요. 소나무 종류, 섬잣나무, 삼나무 이런 나무들이 보통 이식이 잘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소나무가 대표적으로 이식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많이 하죠.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소나무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안 되는 이유가 좀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근데 저 좀 방지하는 방법이 옛날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줄기에다가 새끼 감아서 진흙 발라놓은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좀 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소나무 캐온게 무조건 의뢰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증산 억제작용도 합니다. 수분 증발하는 건 억제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농약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황토 바르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조형미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안 하고 약재 살포로 해서 대신하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류, 감나무, 굴거리, 만병초, 목련 얘들은 또 잘 안 됩니다. 한번 감나무 같은 경우도 감나무 보통 어디 있냐면요. 감나무가 중부 이북 지방에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이 온난화 되면서 위로 많이 올라온 거죠. 전에는 대전 이남 지방에 감나무 있었고 또 양지 쪽에 있었습니다. 또 가면은 다 자갈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나무를 보면은 청근성 수종이 있고 신근성 수종이 있습니다. 청근성 수종들이 뿌리가 발달돼 있어서 대개 이식이 잘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이 대개 청근성 수종들입니다. 굴거리 나무, 만병초, 목련 이런 것들이 이식이 아주 잘 안 됩니다. 산수유도 이상하게 이식을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왠지 잘 모르게 잘 죽습니다.
이 자작나무를 또 심었는데 자작나무가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나 봤더니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수종입니다. 강원도 가면 가로수로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잘 됩니다. 이쪽 밑으로 내려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참나무류, 층층나무류도 저희가 식물원 애가 심어봤는데 아주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뿌리 돌림을 해놓으면 여기는 보통 뭐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3개월만 해놔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상수리나무하고 벚나무를 7, 8월 때 캐옮기는데 인부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제가 미리 가서 뿌리 돌림을 시켰습니다. 그냥 7, 8월 달에 가서 아예 나오셨는데 할 일도 없고 그러니 나무나 좀 뿌리 돌림 해놓으세요. 그랬더니 해놓고 제가 10월 달에 캐옮겼거든요. 절단면이 카로스가 형성이 돼갖고 뿌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계속 옮겼는데 그 나무들이 다 살았습니다. 근데 산에서 캐 내려오는 나무는 보통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달고 내려오면 막 그 흔들리고 뭐 이러면 분이 깨지거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큰 나무일수록. 근데 그거를 뿌리 돌림에다 심었는데 그대로 잘 삽니다. 잘 사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뿌리 부분을 이렇게 박피를 합니다. 얘는 박피를 하는데 이것도 인건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가위 갖고 뚝뚝 잘라버립니다. 근데 얘를 남겨놓는 이유는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는 태풍이나 이거에 자꾸 쓰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지주목을 다 맺을 수가 없으니까 남겨놓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합니다. 저희 농장이 충주에 있는데요. 산에 소나무가 한 500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저는 뿌리 돌리면 저렇게 안 하고 장비 갖다가 다 파버리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은 거죠. 그랬더니 그 나무가 다 제가 볼 때는 다 살았습니다. 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환경에 나무들도 적응해야 된다고 향나무를 그대로 가서 심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이 땅에 그대로 그 방향으로 뿌리만 조금 잘렸다가 다시 묻으니까 요 안에 있는 뿌리들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분 안에 있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뿌리 갖고도 충분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적응이 쉬우니까. 분을 이렇게 뜨고 나중에 요보다 분을 좀 더 키웁니다. 그래서 분을 떠가지고 갖다 심으면 이식 성공률은 100%입니다. 뭐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90% 이상은 다 살립니다. 아까 소나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에 소나무 심은 거 죽은 거 많이 못 보죠. 옛날에는 소나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이식도 잘 되고 나무도 잘 살고. 때가 옛날에는 저게 소나무를 침엽수는 뭐 가을에 이식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알았어요. 가을에 이식해도 아까 제가 그 이식 시기는 나무에 따라 다르고요. 저 소나무나 저런 큰 나무들은 가을에 이식하면 좋습니다. 이게 나무에 물이 다 내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나무가 성장을 멎은 시기입니다. 그게 봄까지 생장이 멎습니다. 그 멎은 시기 아무리 뿌리 돌림을 해놔도 효과 없습니다. 뿌리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지금 시기에 뿌리 돌림을 해놓으면 가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휴면기에 뿌리 돌림 해놓고서는 봄에 캐옮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거는 그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두 번의 시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